안녕하세요. 수업시험 발표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민선홍, 최유정입니다. 학습 목표는 아는 지인도 유아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림책 내용을 기초로 낯선 사람의 개념과 상황 대응 방안에 대해 안다. 교육 연령은 만 4세이며 수업 유형은 안전교육입니다. 수업 시험 방법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저희가 이 매체를 선정한 이유는 만 4세 유아들에게 저희가 설정한 학습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하나 산이 되고요. 손이 둘 토끼가 되지요. 손이 셋 고양이가 되고요. 손이 넷 문어가 되지요. 손이 다섯 박수를 칩시다. 예쁜 손 무릎 위. 자, 백석반 친구들, 선생님이랑 오늘 수업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동영상 한 개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 이거 같이 보고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 30일 20대 여자에게 유괴된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이 사건 발생 일주일이 돼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는 오늘 나리를 찾자 집중 보도를 통해서 나리를 찾는데 우리 모두 하나 될 것을 호소합니다. 먼저 나리 양이 실종된 경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박상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서울 원천초등학교 2학년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은 여느 때처럼 집 근처 영어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20대로 보이는 여자가 나리 양에게 다가와 자기 조카도 이 학원에 다닌다면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나리는 언니라고 부르며 따라갔다고 목격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저녁 6시쯤 범인으로부터 첫 전화가 온 뒤 다음날 밤 11시까지 2천만 원을 요구하는 전화가 6차례 더 왔습니다. 우리 애기 뭐 밥은 좀 먹나요? 원하시는 게 뭔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2천만 원이요? 아니요, 시간 볼 것도 없고. 범인이 전화를 건 곳은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커피숍. 경찰이 발신지 추적을 통해 형사들을 급파했으나 범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후 더 이상 범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지 않자 가족들은 지난 3일 경찰에 공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키 159cm, 오른쪽 볼에 여드름 흉터가 있는 20대 여자의 컬러 몽타주 6만 장을 작성해 서초구 일대를 중심으로 배포하고 범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또 공개 수사 후 들어온 시민 제보 20여 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펴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나리 양 유괴 일주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호입니다. 자, 얘들아, 여기 뉴스 동영상 잘 봤니? 여기서 박초롱초롱 빛나리라는 여자친구를 누가 데려갔을까? 낯선 사람이요. 맞아. 민수가 잘 말해줬어. 그럼 얘들아, 낯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누구지?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낯선 사람은 누구이고 또 우리 백석반 친구들이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동화책 한 권을 준비해 왔는데 바로 이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라는 동화책이야. 우리 같이 읽어볼까?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돼. 그럼 바로 이 동화책부터 읽어보도록 하자, 우리. 네.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낯선 사람을 따라
친구들은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 것 같아요? 다빈이가 얘기해 줄래? 저랑 친구랑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엄청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막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빈이는 낯선 아저씨가 무서운 아저씨라고 생각하는구나. 네. 우리 그러면 낯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겸 동화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리자 옆에 자동차 한 대가 멈추어 섰습니다. 차 안에서 어떤 아저씨가 친절하게 말을 걸었어요. 꼬마야, 아저씨가 아주 좋은 것을 줄 테니 차에 타지 않을래? 하지만 리자는 차에 타지 않았어요. 나는 절대로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하루는 엄마가 장을 보러 나갔어요. 리자는 장난감 기차랑 곰인형을 가지고 노느라 혼자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간 지 얼마 안 되어서 갑자기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리자는 생각했어요. 엄마가 열쇠를 갖고 있어. 리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돼. 페터와 리자가 놀이터에서 큰 모래성을 만들며 놀고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그 옆에 앉아서 둘이 노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았어요. 페터와 리자가 전에도 여러 번 본 적 있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전혀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 남자는 아이들에게 다가와 모래성 쌓는 것을 도와주면서 자기가 기르는 귀여운 아기 토끼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우리 집에 같이 가지 않을래? 토끼 한 마리 줄게. 페터는 자기 집에 있는 고양이 민키가 훨씬 좋았어요. 하지만 리자는 오래전부터 아기 토끼 한 마리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리자는 그 남자를 따라가고 말았어요. 오늘 이렇게 동화책을 읽어보았는데 친구들 동화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희재가 얘기해줄까? 마지막에 아기 토끼 준다고 저 낯선 아저씨 따라가면 안 되는데. 맞아. 정말 희재가 잘 얘기해주었어. 절대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동화 속에서 이야기하는 낯선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장난감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이요. 맞아. 장난감이나 사탕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하면 절대로 친구들은 따라가면 안 돼. 우리 다시 첫 장면에서부터 따라해볼까? 낯선 아저씨가 리자에게 차에 타지 않을래? 라고 얘기했을 때 리자는 뭐라고 얘기했지? 절대로 타지 않는다고요. 따라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맞아. 근데 낯선 아저씨가 좋은 것을 준다고 했어. 친구들도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데 안 따라갈 거예요? 선우가 한번 얘기해볼까? 따라갈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아저씨가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지 않을래요. 정말? 좋은 것 중에는 사탕도 있고 과일도 있고 토끼도 있고 다른 좋은 것들도 많고 장난감들도 있을 텐데 안 따라갈 거예요? 네. 맞아요. 정답이에요. 다른 어떤 좋은 것을 주더라도 친구들은 리자처럼 나는 절대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리자가 혼자 집에 있을 때 갑자기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낯선 사람이 리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리자가 문을 열어줬을까요? 아니요. 왜 안 열어줬을까요? 수연이가 한번 얘기해줄래? 리자 엄마 아빠는 항상 키를 가지고 다니시고 그리고 절대 낯선 사람 문 열어주지 말라고 엄마 아빠가 그랬어요. 맞아.
부모님들은 키를 가지고 있지 낯선 사람들은 키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럴 때 친구들은 절대 혼자 있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나중에 오세요 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근데 반대로 아는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택배기사 아저씨도 왔어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우가 얘기해주고 싶다고? 저는 아는 사람이더라도 일단 혼자 있으면 절대 열어주지 않을래요. 그리고 택배기사 아저씨가 오시면 그냥 아무도 없는 척하고 조용히 있을래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택배기사 아저씨가 오면은 나중에 오세요. 아니면 택배는 문 앞에 놓아주세요 라고 대답해주고 아는 분이 오시면 부모님께 먼저 전화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저는 절대로 문을 열어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페토와 리자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 근데 낯선 아저씨가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기 토끼 이야기를 해주면서 왔어. 그러면서 같이 가자고 했어. 근데 이런 상황일 때 친구들은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께 한 명씩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다 생각해 봤나요? 이럴 때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선홍이가 얘기해 줄까? 저는 그냥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아저씨 집에는 절대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맞아. 아저씨가 아기 토끼 이야기를 해줘도 따라가면 안 되고 귀여운 강아지를 보여준다고 해도 따라가면 안 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장난감 사준다고 해도 따라가지 않을래요. 맞아. 남자인 친구들은 로봇을 엄청 좋아하지. 이럴 경우에는 로봇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할 수도 있고 여자인 친구들은 핑크 공주 드레스를 보여주면서 같이 가자고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맛있는 사탕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절대 따라가지 말고 옆에 있는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핸드폰이 있다면 엄마에게 바로 전화를 하거나 112에 전화를 하기로 약속해요. 네. 약속. 수업반 친구들 동화책 이야기 잘 들었나요? 네. 오늘 선생님이 문제 한 개를 준비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네. 우선 우리 예쁘게 앉아있는 희재가 나와서 이거 첫 번째 문제 풀어볼까? 나와주세요. 자, 이게 O인지 X인지 희재가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상황은 희재가 유치원이 끝나고 아빠가 데리러 오셨어. 그러면은 희재는 따라가야 될까? 따라가지 말아야 될까? 아빠니까 따라가야 돼요. 맞았어. 희재가 정말 잘 풀어줬고 이제 들어가 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선웅이요, 누가 선웅이요. 우리 조용히 하고 예쁘게 앉아있는 그래, 우리 선홍이 나와서 한번 풀어보자. OX 들어주고. 자, 두 번째 상황은 어떤 낯선 아저씨가 와서 선홍이한테 나 너네 아빠 친구야. 아빠가 너를 대신 데리러 오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하면서 선홍이를 데리러 가려고 해. 그러면은 따라가야 될까? 따라가지 말아야 될까? 아빠 친구지만 따라가지 않아요. 맞아, 선호이가 정말 잘 풀어줬어. 이렇게 아빠 친구라고 해도 이 아저씨가 거짓말을 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자, 다음 문제는 누가 풀어볼까? 희재요, 희재. 그래, 우리 희재가 나와서 한번 풀어보자. 자, 세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희재야. 아래층에 사는 아저씨가 평소에도 희재랑 엄청 친하게 지내셨어. 근데 갑자기 자기 집에 사탕이랑 과자가 엄청 많으니까 놀러 오라고 막 희재를 데려가려고 해. 그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지 않아요. 맞아, 희재처럼 희재가 정말 잘 풀어줬는데 아무리 친하게 지내던 아저씨라던가 좋은 것을 준다고 하셔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마지막 문제는 그래, 아까부터 예쁘게 앉아있던 우리 근영이가 나와서 한번 풀어보자. 근영이 나와주겠니? 자, 마지막 상황은 여러분이 피아노 학원을 마치고 가는 길에 엄마가 데리러 오셨어. 그럼 이거 따라가도 될까? 따라가면 안 될까? 따라가야 돼요. 맞아, 엄마가 데리러 오셨으니까 따라가도 되겠지? 우리 근영이도 정말 잘 풀어줬어. 자, 우리 오늘 문제 4개를 잘 풀어준 친구들한테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줄까? 네, 정말 잘 풀어줬어.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잘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낯선 사람은 무섭게 생긴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웃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푸면서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을 가족 이외에 데리러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 주변 어른이나 혹은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읽었던 책 제목이 뭐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맞아,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라는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되어봐서 역할극을 해보도록 할게. 자, 오늘 우리 백석반 친구들 정말 집중도 잘해주고 선생님 질문에 대답도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